이야기, 사는 이야기, 사랑 이야기, 사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희입니다. 안녕하세요, 혜림입니다. 혜림님, 우리 방송 처음 오셨잖아요. 네. 짧게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지금은 AI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기업에서 B2B, B2G 영업팀에 다니고 있습니다. 오, 그러면 네. 하는 일이 어때요? 조금 힘들어요? 아니면 나한테 잘 맞아요? 저는 좀 외향적인 편이라 그래도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잘 적응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원래 직장인들이나 회사원들이 다 그렇잖아요. 네, 그쵸. 그럼 뭐 좋아하는 일이나 취미 있을까요? 저는 골프 치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아크릴화나 수채화 그리는 것도 좋아합니다. 요가 하는 것도 좋아해요. 그러면 골프는 예전에 네. 이제 게스트분 중에 얘기했으니까 네. 아크릴화? 네네. 맞나요? 네. 그거는 언제부터 하셨던 걸까요? 제가 대학교 때 원래는 제가 영어가 전공인데 미술을 좀 해보고 싶다 해서 관심 있었던 부전공으로 거군요. 네, 부전공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뭐 매주 한 번씩 가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주기적으로 하는 시간이 있어요? 제가 지금은 사실 일을 하느라 시간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주말이나 뭔가 쉬는 날 갑자기 필 받았을 때 가고 싶을 때 네, 이렇게 하고 싶을 때 그냥 하는 합니다. 거군요. 네. 그러면 소질이 있었던 건가요? 사실 조금 없었다고 하기에는 또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있었습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게 네. 취미가 되거나 계속 하게 되는 게 아닐까. 네, 원래 그쵸. 우리가 뭔가 하다가 조금 힘들거나 나한테 안 맞으면 취미로 두진 않잖아요. 그쵸. 좋아하니까 또 취미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스튜디오 분위기는 어때요? 이런 곳을 가보신 적 있을까요? 저 사실 라디오 처음이에요. 근데 분위기가 너무 밝고 따뜻해서 되게 편안하게 제 마음속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기대가 됩니다. 오늘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좋은 이야기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즐겨보는 유튜브 있을까요? 사실 최근에 또 이것도 제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빠서 잘 안 보긴 했는데 원래는 런닝맨도 좋아하고 오버워치 유튜브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스트리머라고 부르죠. 맞습니다. 그분들 거를 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전에 네. 조금 게임을 하셨으니까 네네. 스트리머 거를 보면서 네. 게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의 이렇게 뭐 스킬이나 아니면 이렇게 말 재간이라든지 아니면 그 게임에 몰입하는 그런 걸 보는 건가요? 일단 스킬도 배우고요. 그리고 대리만족도 합니다. 제가 바쁘거나 이럴 때 못 갈 때. 게임을 못 하니까. 네, 못 할 때 이제 보면서 나중에 갈 때 이렇게 해야겠다 이러면서 연습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은 또 잘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쵸. 내가 못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또 시청자분들이 있으니까 또 흥미를 네네. 많이 돋구겠네요. 그쵸. 그럼 혹시 유튜브 할 생각은 없었어요? 사실 언젠가 해보고 싶긴 해요. 근데 어떤 컨텐츠로 할지 제가 관심사가 너무 많으니까 어떤 걸로 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오히려 시작을 못 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쵸. 근데 지금 제가 느꼈었을 때는 네, 워낙 다양하게 하시는 게 있고 네. 그리고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유튜브를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뭐 시동을 걸어드릴 수는 없지만 그쵸. 이런 분들이 원래 유튜브를 시작하거든요. 용기가 생기네요. 네. 그럼 오늘 짧게 공지 전하고 나서 오프닝 토크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8월이 시작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8월에만 네. 주 2회 방송을 또 예정하고 있어요. 원래는 우리가 네. 주 1회인데 제가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와, 청취자분들을 만나고 싶기도 하고 오실 게스트분들이 많이 이제 있으니까 한 주에 2번 정도 해서 네. 더 많은 콘텐츠를 올려야겠다. 그래서 기대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청취자분들이 좋아하겠죠. 왜냐면 이제 들을 게 많으니까. 그쵸. 퇴근하고 또 듣고 뭐 주말에 쉬면서 들으시고 이러시면 될 것 같아요.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오프닝 토크는요. 네. 긍정적인 사람과 불만인 사람. 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아니면 친구와 관계를 맺다 보면 어떤 상황에 놓이면 네. 이게 성향적으로 보일 때가 있잖아. 뭐 밥을 먹으러 갔었을 때, 아니면 여행을 갔었을 때, 네. 아니면 같이 이동을 할 때도 그쵸. 이게 긍정과 불만이라고 딱 나눠지지 않지만 나와 성향이 다른 걸 느꼈었을 때 저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쵸. 어때요? 저는 사실 뭔가 길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길을 가다가 길을 만약에 잃었다 그랬을 때
그렇죠. 그래도 뭐 산책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뭐 이러면서 즐기는 사람이 있고 또 너무 힘들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뭐 이런 게 이제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상대에게 뭐 전가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일단 그쵸. 이 상황이 조금 짜증이 나거나 그쵸.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사회에서 만났었을 때 혹시 네. 불만이 좀 많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네. 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성향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말을 하는 말투가 좀 다를까? 아니면 뭐 표정이라든지 행동이 다른 걸까요? 어떤 모습에서 이 사람은 좀 불만이 있다 느꼈던 걸까요? 뭐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태도나 표정에서 주로 이제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네. 말은 불만을 안 하는데 네. 표정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네. 말은 조심하게 되거든요. 그쵸. 사회화가 되는 거죠. 말에는 감정을 안 넣어요. 그러니까 그냥 영혼이 없어져요. 안 좋은 일이 있거나 회사에서는 워낙 다양한 일이 있으니까 감정을 다 드러내지 못하잖아요. 네. 근데 딱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표정이라든지 그런 거 숨기기 쉽지 않잖아요. 그쵸. 예를 들면 전화를 받는데 그 전화를 받는 상대 협력사에서 뭔가 엄청난 컴플레인이 들어왔어. 네. 일단 말은 네네 하면서 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그쵸. 아니면 뭐 아니면 표정은 안 좋겠죠. 하는 경우가 있지만 뭔가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그쵸. 그런 경우도 있는 거고. 티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근데 네. 사회생활 하다 보면 긍정적인 사람도 불만이 좀 많이 쌓이긴 해요. 이게 네. 나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만 네.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거든요. 그쵸. 그러면 혹시 혜린님은 회사라든지 아니면 내가 그냥 뭐 친구들 관계에서 안 좋은 일이 딱 생겼어요. 어떤 네. 생각으로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어요? 그냥 그 사람을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럴 이 수도 사람도, 있지. 네, 이 사람도 뭐 이러려고 한 건 아니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으로 하다 보면 좀 긍정적으로 그나마 마음이 조금 달래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혜린님이 네. 약간 긍정적인 그 약간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분인 것 같긴 해요. 감사합니다. 왜냐면 좀 웃으시기도 하고 목소리 네. 톤도 다른 이제 게스트 분들보다는 조금은 톤이 하이톤. 네. 어때요? 하이톤은 맞나요? 제가 저는 들었었을 땐 그런 건데 혹시 주변 사람들 중에서 그런 얘기 한 적 있을까요? 사실 제가 들었을 땐 제가 하이톤이 아니거든요. 전 되게 진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하이톤이니까 조금 아나운서 발성을 배워보는 거 어떻겠냐 이런 말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 걸 이제 또 네. 장착하게 되면 또 내 목소리가 조금 더 좋아지기도 하고 상대가 그쵸. 들었었을 때 좀 네. 전달력이라든지 아니면 편안함을 느낄 때가 있으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불만인 사람이 옆에 네. 있을 때 이렇게 대처해야 된다는 게 있을까요? 왜냐하면 네. 친구가 아니어도 우리가 어떤 무언가를 하면서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계속 뭐라는가 불만을 표시해. 네. 뭐 점심을 같이 먹는데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랬었을 때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뭔가 허허 웃으면서 들어줄 수도 있지만. 그쵸. 너무 그게 심각하게 막 분위기를 저해한다 싶으면 저는 이제 화제 전환을 하거나 이제 따로 뭔가 말을 할 것 같아요. 너무 요즘 힘드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걸 이끌어내서 요즘 무슨 일이 있어? 네, 무슨 일 있냐 이렇게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이렇게 할 것 같긴 하군요. 네네 한번 말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그럼 친구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네. 계속 힘든 얘기만 해요. 혜린님한테. 혜린님이 네. 뭐 편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네. 우리가 친구 만나면 일주일 동안 안 좋은 일 아니면 스트레스 받은 일 이런 걸 다 털어놓을 때가 있잖아.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주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근데 잘 들어주는 편이거든요. 되게 친구들 힘든 거 잘 들어주고 근데 만약에 제가 너무 저도 힘든 상황이다. 좀 들어주기 부정적인 말만 듣기는 힘들다. 그럴 수 있죠. 왜냐면 나도 지칠 때가 있으니까. 제 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야 나도 힘들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상호적으로 해야 조금 그 친구도 혜린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그쵸. 같이 풀리는 것도 있고. 네. 원래 뭐 이게 좀 이렇게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안 좋은 얘기를 할 때는 같이 서로 한 번에 다 뱉어내는 게 더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쵸. 같이 서로 이제 하다 보면은 풀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내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를 생각해봤어요. 아, 네. 근데 참 신기한 건 네.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 주변 사람들이 조금은 아, 형성된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제가 공감해요.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었을 때는 주변 사람들도 긍정적인 사람들이나 아니면 친구들도 아. 얘기할 때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고. 네. 근데 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예민해질 때는 내가 친구를 만나도 뭔가 그쵸, 회사에 그쵸. 대한 얘기를 해도 오늘 너무 뭐 야근이 아. 많아서 짜증 났어 아니면 네. 갑자기 뭔가 시키는 업무가 너무 힘들었어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쵸, 그쵸. 그래서 이게 뭔가 우리가 구분을 지으려고 했었던 건 아니고 네.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그 음. 사람들 어떻게 볼지를 조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했고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방법 아니면 이런 거를 좀 하니까 그래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런 게 있을까요? 아, 저는 일단 취미 생활 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엄청 섬세한 거를 많이 그려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 예민한 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 집중을 하다 보니까. 신경을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 놓은 거는.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상황을 봤을 때 뭔가 이 사람이 악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 상황에 놓이면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이런 걸 좀 감정이입을 해보면 뭔가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어떤 네. 상황이 놓여도 긍정적인 사람들은 네. 그거를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가 있잖아요. 아, 그쵸. 그래서 조금 마이너스 감정들이 플러스 감정으로 바뀌는 거고. 네네. 이게 조금 습관인 것 같아요. 어떤 맞아요. 사람은 어떤 상황에 놓이면 일단 먼저 부정적인 생각부터 하잖아요. 그쵸. 그게 얘가 그런 거 아닐까요? 예전에 이제 공익 광고에 많이 나왔던 게 물에 컵에 뭐 반 컵이 있으면 네. 부정적인 사람은 반밖에 안 남았네. 네. 근데 긍정적인 사람은 아직 반이나 남았구나. 네. 이렇게 보는 것처럼 차이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오늘 조금 재밌게 얘기했었는데 네. 청취자분들도 혹시 나는 어떤 사람일지 한번 생각해보고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 아니면 불만 있는 사람들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내 주변에 불만을 많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다리는 사연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